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약 3년차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남편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이곳에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친정과 시댁 경제력 차이는 딱히 없고 오히려 시부모가 조금 더 수입이 높습니다. 집값 반반 20평대 아파트 각 2억씩 했고 식비용 모두 시댁, 혼수는 친정에서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추석 때는 전염병도 심해서 양쪽 다 넘어갔고 작년 설날에는 친정에서 백화점 한우 세트 30만원짜리를 했는데 시댁에서는 동원 참치 세트, 직접 구매가 아닌 지인한테 받은 거 본인들이 참치 안 먹는다고 친정 갖다 드리라고 하셨네요. 처음 주고받는 거라 아직 준비를 못했나 싶었고 친정에서도 우리가 너무 과했나 싶다며 별로 신경을 안 쓰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에는 친정에서는 과일 바구니 10만원짜리, 시댁은 카누 커피 세트, 시아버지가 거래처에서 받아온 거 거래처 명함 붙어있어서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금액과 별개로 직접 구매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온 걸 짬 처리하듯이 주니까 저도 기분이 나빴고 친정에서도 살짝 기분이 상한 눈치였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년부터는 우리도 금액에 맞춰서 작게 보내야겠다라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올 초 설에는 친정은 사과, 배, 과일 세트 5만원짜리, 시댁은 흑, 마늘즙 얼마인지도 모르겠으나 이것 또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시어머니 친구가 줬는데 본인은 이런 집 안 먹는다며 갖다 주라 하며 주셨습니다. 참다 짜증나서 남편한테 우리 집에서는 매년 명절마다 직접 구매해서 보내는데 왜 시댁에서는 자꾸 어디서 받아온 거 주시느냐, 안 먹는 거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했다며 자기가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혹시나 부모님께서 또 그러면 본인 사비로 따로 챙겨드리던 하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곧 추석이네요. 어제 친정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더니 이번엔 뭘 보내야 하느냐길래 아무것도 보내지 마라, 나 욕먹을까봐 그런 거면 생돈 들여서 사오지 말고 엄마 모임이나 아빠 회사에서 받은 것 중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그거 줘 라고 했더니 옆에서 남편이 듣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한숨 쉬면 어찌할 건데 싶어서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후 6시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추석 선물 보내려는데 친정 부모님 뭐 좋아하시니? 고기요. 고기 말고 다른 거? 사과나 홍삼 같은 거? 글쎄요, 홍삼 같은 약재는 두 분 다 안 받으셔서 안 드시고 사과는 매일 아침 드시는 분들이라 집에 많을 거예요. 도대체 뭘 바라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뭐 그렇게 다 까다로워. 됐어, 알아서 살게. 아니요, 괜찮아요. 안 주고 받으면 되죠. 됐다니까.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별로라고 하니 고르기 힘들어서 그런다. 뭐 좋아하느냐고 하셔서 고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 가격대가 부담돼서 그러세요? 참, 친정에선 이번에 뭐 보낸대? 아직 모르겠는데요. 받는 거에 금액 맞춰서 보내시겠죠. 너는 조금도 손해보기 싫으니? 무슨 손해요? 가족끼리 마음이 중요하지. 꼭 그렇게 금액을 따져야 속이 편하니? 저희 친정에서 매년 백화점에서 좋은 것만 사서 보내드리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서 받아온 거 짬 처리하듯 주시니까 이젠 당연히 금액을 따지는 거죠. 손해로 치면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더 손해보신 것 같은데요. 마음이 중요하시면 앞으로는 마음만 주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친정에 그렇게 전할게요. 야, 짬 처리? 야라뇨, 짬 처리? 전 더 드릴 말씀 없고 앞으로 뭐든 남편한테 연락해주세요 하고 끊었고 부재중 전화가 계속 오는데 그냥 안 받았습니다. 남편이랑 통화했는지 남편이 집에 오더니 얘기 좀 하자네요. 엄마랑 전화했는데 화가 많이 나있다. 내가 이번부터는 잘 신경 쓰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등등 조곤조곤 말하길래 저도 말했습니다. 신경 쓰겠다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 오는 거 못 맞고 뭐하냐? 네가 진작에 부모님께랑 연락해서 뭐 준비할지 상의하지 그랬어. 매번 명절만 되면 기분 상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돈 안 쓰시려고 하는 거 티내시더라.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너는 사람이 정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소름 끼친다고 그냥 휙 방으로 들어가네요. 저도 말하기 싫어서 거실에 있는 상태고요. 친정 부모님께 한 푼도 쓰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놨고 사과할 생각도 없으며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다는 생각만 드는데 제가 잘못인가요? 후기.
뒷 이야기 궁금해하실까봐 간단히 적을게요.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덕분에 시가에는 안 갔습니다. 이제부터 각자 가족들 챙기자고 남편에게 선포를 했고 명절에도 안 가겠다고 했네요. 남편도 홧김에 알겠다 하는 것 같지만 본인들 손해죠. 1일 노동자는 안 가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당장 친정 와서 앞으로는 시댁에 어떤 선물도 하지 말라고 했네요. 처음에는 친정에서 마음 아파하실까봐 괜히 시댁을 포장해서 잘 말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괜히 친정 엄마만 호구 잡히는 것 같아서요. 고마움 아실 분들 아니니 이제부터 챙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에 문자가 와서 너 명절에 안 오냐? 라고 하는데 답장 안 하고 차단을 했네요. 더 문자를 보냈는지는 차단해서 알 길이 없지만 남편은 혼자 가고 난 뒤 그 뒤로는 따로 연락받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냉전이 쭉 가서 아이 연을 끊을까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미안하다 사과해줘서 사과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시댁에 특별한 선물은 하지 않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모든 연락은 남편 통해서 하려고요. 그래서 시댁 스트레스가 줄 것 같네요.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받았던 거 친정 부모님 준 거 극혐이네요. 전화해서 도대체 뭘 받고 싶은 거냐고 묻는 자체가 더 극혐이고요. 고기라고 말했는데 사기 아까워서 야 어쩌고 저쩌고 몰아세우는 거 너무 속보여요. 그리고 지 엄마 말만 듣고 들어와서 그러는 건 더 극혐의 혐오입니다. 남편분 정신 차리세요. 몇 번 선물이 오가고 마누라가 참다 터진 건데 그럼 중간 역할을 잘해서 시부모가 그런 사람들이면 엄마 처가 선물은 내가 준비할게 그러던지 자기네 집 스타일 뻔히 알면서 전화 가게 만드나요?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로 이것저것 알아보던 29살의 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비하던 결혼을 모두 취소한 상태입니다. 4년간의 연애를 하루아침에 끝내게 되어 아직 좀 실감이 안 나네요. 25살, 제가 공부를 막 시작할 때 이 남자를 만났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취직으로 돌렸고 연애 3년차에 접어들 때 결국 취직을 했습니다. 바로 지방 발령을 받고 전 그대로 서울에, 남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며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지만 버틸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 4년차, 장거리 2년차에 접어드니 다툼도 많아지더라고요.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다가 남자가 잠적하고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와서 잠들었다느니 혹은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여자들이랑 술자리를 가진 걸 들켰다든지 등등이 주된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긴 공부를 마치고 올해 드디어 작은 법무법인에 입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와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동안 제가 별 볼 일 없기도 했고 남자 쪽 고향이 멀어 아직 한 번도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어서 이번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밥을 먹자마자 만난 지 1시간 만에 갑자기 급히 어딘가를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한 형이 결혼식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자기가 그 차를 대신 운전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5시까지 우리 동네로 오겠다고 하기에 일단 보내줬습니다. 그치만 동네로 오겠다던 약속은 7시, 9시 계속 늦춰졌고 10시에 택시를 타고 바로 안 오면 끝이라고 하자 12시가 되어서야 왔더라고요. 술이 떡이 돼서는 제 말도 못 알아듣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네가 헤어지자 해놓고 왜 나더러 말을 하라고 하냐면서 바로 택시 타고 가버리더군요. 남자는 강릉으로 발령받기 전 서울에서 대학, 고시, 취중생활 내내 지내던 집에서 매주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게 이별인 건가 싶고 정신이 멍하여 일단 운동을 가려고 나섰는데 집 앞에 기다리고 있기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문득 초기 이상의 휴대전화기 좀 보자고 하니 처음엔 순순히 주더라고요. 4년 사귀면서 처음으로 휴대전화기 검사라는 걸 해봤습니다. 과간이더라고요. 어제 만났다던 형들 단톡방에 누군가가 오늘 땡땡 운전해달라고 전남친이 부른 사람이랑 땡땡 전남친이 홈런 치러 간대요 라고 말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남자들끼리 농담한 거라 하는데 맥락상 절대 아니었죠. 당연히 못 보게 하는 걸 몸싸움에서 계속 봤습니다. 저 몰래 여기저기 소개팅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저한텐 바빠서 서울 못 온다 했을 때도 소개팅을 했었고 저랑 데이트 잘하고 그 뒤에 이동해서 바로 소개팅한 날도 있었습니다.
주선자와의 톡에서 여자가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느니 꽂혔다느니 진심이라느니 등등 서울 올라와서 저 맨날 만날 때마다 피곤하다 오만 생색은 다 내더니 저런 짓 하고 다녔으면서 저한테 되레 큰 소리 치나 싶어 싸대기 한 대 올려붙이고 집에 와서 좀 있다가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남자 새끼 뭐가 억울한지 전화로 또 문자로 지가 되레 화도 냈다가 빌기도 했다가 결혼식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이전 주에도 강릉에 다녀왔네요. 서울 오기 힘들대서. 남자가 자기 엄마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빌겠다며 어머니 번호를 줬고 전 홧김에 전화 연결을 눌렀지만 누르는 순간 정신 차리고 이건 아니지 싶어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차를 탔고요. 그치만 연결되지 않더라도 무제중은 남는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남자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주무시는데 전화가 들어오게 번호를 보고 본인 휴대전화기로 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미쳤었는지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왔어요. 뭐 지금은 살짝 후회도 합니다. 그냥 잘못 걸었다고 할걸. 네, 저는 땡땡씨와 4년간 만났던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방금 헤어졌으니 더는 여자친구 아닙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저와 땡땡씨의 사이가 예전처럼 돌아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아파 가만히 있지도 못하겠습니다. 로 시작을 해서 아버님께서도 따님 두 분 두고 계시죠. 저도 그분들처럼 좋은 것만 있고 보고 듣고 애지중지 키워온 누군가의 딸입니다. 따님들에게 나중에 저같이 마음고생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남일같이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로 긴 통화를 마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 심지어 언짢을 수 있는 내용에도 그분께선 담담히 들으시고 계속해서 미안하다 해주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뭐 별거라고 지하철역에서 한참 울었네요. 저도 제 선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 말씀드려 심란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건강히 지내시라고 말을 맺은 후 통화를 끊었습니다. 집 가다가 목욕탕에 들러 한참 울고 아무 일 없는 척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멍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저 곧 날 잡는 줄 아시고 친구분들께 자녀 결혼식 어떻게 해야 하냐 묻고 다니십니다. 저희 남매 결혼하면 준다고 집도 마련해 놓으셨는데 둘 중 어떤 걸 줘야 하냐며 가족회의 하자 하시고 꿀먹은 듯 잠자코 있으면서 생각 정리 중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덜 속상해 하실까요? 집 준비해둔 건 남자는 모릅니다. 그냥 결혼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하자 부모님께서 마련해 두셨어요. 현재 제가 부모님과 거주하는 이 집이 직장에서는 가까워서 제가 이 집에 살림 차리고 부모님께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시든지 남자가 서울로 발령을 못 받으면 주말부부 할 판이라 큰 집이 필요 없으니 제가 세 집 중 가장 작은 집에 살아도 되고 선택지가 많아 아직 말은 안 꺼냈습니다. 늦어도 상견례 때 얘기하면 될까 싶기도 했고 친오빠나 새언니 되실 분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하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오빠랑 누가 먼저 나를 잡을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다 꿈 같네요.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알게 된 걸 조상신께 고마워하라던데 제 상황이 딱 그거라고 여기면 될까요? 머리론 알겠는데 정이 남았는지 자꾸만 가슴이 아픕니다. 궁금하네요. 같이 공부하는 처지에서도 심지어 남자가 취직한 다음에도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주유도 가끔 해주고 공부할 땐 고기랑 과일을 사다 먹이고 취직했을 땐 얼마 안 하지만 정장도 뽑아줬습니다.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전 온 힘을 다했거든요. 한 번도 질책하거나 짜증낸 적도 없고 불만이 있으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 다 봐주고 참기만 한 4년이네요. 저보다 더 아프게 이별하신 분도 계시겠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란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4년이나 만났는데 하룻밤과 소개팅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였다니 저 똥손인데 사람 보는 눈도 똥이었나 봐요. 아휴, 내일은 어떤 표정으로 출근해서 퇴근해야 할지 다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퇴근하며 추가 글을 씁니다. 저도 지금은 괜찮은 척하지만 자존심이 바닥을 친 상태이긴 했어요. 절 두고 딴 생각을 품은 남자, 왠지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직군이나 집 문제를 쓴 건 전 남자친구가 저를 볼 때 성에 안 차는 구석이 어느 하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두고 하룻밤이나 소개팅을 하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충격받아서 썼습니다. 제가 인생 계획 없이 연애하며 나이만 먹은 것도 아니고 만나는 기간 대부분은 학생이었다고 해서 남자 등골 뽑아먹은 것도 아닙니다.
저 말이 좋아 법학 전문 대학원생, 실은 용돈 받았으며 책만 보는 백수였지만 남자는 타지에서 회사도 다니기에 여기저기 새는 돈이 많았고 저는 반대로 학교, 집만 왕복했기에 사실 각자가 한 달에 가용할 수 있는 돈은 제가 좀 더 여유 있었습니다. 애초에 남자가 취직한 지도 이제 2년차 하고 해서 큰 돈 모은 것도 없어 제가 기대도 안 했습니다. 집 문제도 그래서 썼습니다. 전 그만큼 진지했어요. 헤어져 정신이 없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해 답답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집 한다고 하셨을 때 내가 왜 덥석 받았지? 미쳤나? 그 정도로 자신있고 확신이 있었나? 자괴감도 들고 그러네요. 그런데 웃긴 건 친오빠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전 남친에게 화가 나서 전화를 하다가 집 이야기까지 다 해버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정말 거짓말 못해서 24시간 연락이 오네요. 잠깐의 실수 때문에 헤어지기 싫다며 꼭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집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이렇게 매달리니 갑자기 더 정신이 차려지고 정이 떨어집니다. 고마워해야겠죠. 막판에 이렇게 정 떨어지게 행동해 주어서요. 하루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이 결혼도 빨리 정리하려고요. 여러분들이라도 모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댓글: 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넘기려는 천성은 못 고치고 안 고쳐집니다. 똑똑하게 처신 잘하신 거고 내일도 모레도 태양은 뜨고 여전히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냥 순이는 알찬 인생에 누군가 교훈과 다짐을 남기며 스쳐 지나간 겁니다. 더는 울지 마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댓글이: 똥차 갔으니 좋은 일만 남았네요. 님과 수준 맞는 법계 인물을 만나세요. 축하합니다. 원래 어려서 만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어려서는 누구나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 보는 눈을 키울 만큼의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어쩌다 보니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합니다. 스니님도 누구나 겪는 시행착오를 겪은 것 뿐이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직장생활, 취미생활 등등 잘 하시다 보면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